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꾸준히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글, 애플, 그다음에 주요 글로벌 회사에서 다 만들고 나서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기술 격차를 갖고 하게 되면 국내 서비스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앱 서비스 개발자 또 서비스 제공 회사들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만족도 이런 것도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번 발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개 출처 정보를 활용한 개인 프로파일링 기술에 대해서 김희진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정상으로 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혜진님 발표해 주시죠. 이것도 오픈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공개 출처 정보 오신트를 활용한 개인 프로파일링 기술에 대해 발표할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김혜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설명, 프로그램 결과, 향후 발전, 프로그램 시연 영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의 확산과 SNS의 일상화로 인해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 다량의 공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개 정보에는 전화번호나 주소같이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단순히 본인의 생각이나 일상을 공유하려고 올린 글과 사진들도 포함됩니다. 특정인만의 특징을 담은 정보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고 타인의 접근이 자유로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인 SNS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이 별 생각 없이 올린 정보가 유의미한 정보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정보보호 관점에 있어 SNS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디를 입력하면 해당 SNS상의 정보를 크롤링합니다. 이후 토픽 모델링, 감정 분석, OCR 분석 등을 통해 타임라인에 따른 특정 인물의 관심사, 인간관계, 위치 정보 등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여 개인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SNS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각 SNS에서 프로필, 이웃, 게시글, 이미지, 태그 등을 크롤링하고 각 SNS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크롤링하는 내용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크롤링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관심사 분석 및 관심사에 대한 감정 분석과 이미지와 위치 태그를 이용한 위치 분석, 인간관계 분석을 진행합니다. 게시글에서 관심사를 추출해 관심사와 연결될 수 있는 장소, 기관, 모임 등을 추측할 수 있고 관심사의 긍부정 결과를 통해 분석 대상의 견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 분석으로는 분석 대상의 시간별 활동 지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 분석을 통해 댓글을 많이 쓰는 사람을 교류가 활발하다고 간주하여 상위 3명을 추출합니다.
먼저 관심사 분석입니다. 게시글에서 SNS에서 크롤링한 게시글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형태소 분석기 맥캡을 사용해 명사를 기준으로 토큰화한 후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토픽 개수는 토픽 개수별 주제의 일관성을 통한 일관성 점수를 비교해 제일 점수가 높았던 10개로 선정했고 선정된 토픽은 감정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KR 워드랭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관심사를 추출하고 관심사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 분석입니다. 감정 분석의 목표는 프로파일 대상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긍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토픽 모델링을 바탕으로 나온 상위 10개의 토픽을 선정하여 그 토픽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감정 분석을 진행합니다. 먼저 파이안 스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문장의 맞춤법을 수정하고 게시글을 문장 단위로 구분하기 위해 KSS라는 한국어 문장 분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문장 토큰화를 진행합니다. 이후 포로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문장의 감정 분석을 진행하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개의 감정 결과가 출력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토픽이 포함된 모든 문장의 감정 분석을 진행했고 각각의 문장당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판단하여 그 비율을 해당 토픽의 긍부정 결과로 출력합니다. 다음은 위치 분석입니다. 위치 분석은 이미지 속에 글자를 추출해서 분석하는 것과 인스타그램 위치 태그와 페이스북 체크인 정보를 활용한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 크롤링한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오픈CV에서 제공하는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합니다. 그 이후 OCR 오픈소스인 EasyOCR을 사용하여 글자를 인식하고 추출합니다. 이때 불필요한 분석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추출된 결과의 정확도가 0.4 이상인 텍스트만 출연한 뒤 네이버에 검색해 해당 검색어에 장소 정보가 나온다면 장소명과 위치 정보를 크롤링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텍스트 형태로 있는 위치 태그와 체크인 정보를 네이버에 검색하여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온다면 크롤링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최종 분석 결과들은 시간 순으로 사용자 최종 결과 화면에 장소명, 위치 정보, 방문 시각, 그리고 분석 근거화되는 링크를 출력해 줍니다. 또한 한눈에 보기 쉽도록 지도상에도 위치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의 사진과 같이 출력 결과가 나오는데요. 프로파일링 대상자의 프로필, 위치 타임라인, 게시글 타임라인, 댓글로 보는 인간관계, 6개월 단위 토픽 모델링, 그리고 6개월 단위 토픽에 대한 감정 분석 결과가 사진과 같이 출력됩니다. 향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과 기능을 추가하고 분석 정확도를 높인다면 범죄자를 프로파일링하는 수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피의자를 프로파일링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친분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친분 정보를 분석하고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실제 수사에 있어 효율적인 추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본 논문에서 진행했던 댓글로 인한 인간관계 분석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그냥 상위 3명의 아이디와 그 사람이 적은 댓글을 같이
출력하여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했는데요. 댓글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교류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으며, 원래는 적대적인 관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분석해서 보여주고자 했지만, 특정 글의 댓글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거나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게시물 작성자와 적대적인 관계라고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댓글 교류가 많은 탑 3명의 댓글 내용을 다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분석 결과를 출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한다면 친분 관련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시연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시연을 위해 크롤링을 미리 진행해 놓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결과를 출력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위치 분석에서 분석 근거가 되는 그 링크가 있으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정말 정확한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분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사를 클릭하면 시각화된 토픽 모델링 LDA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참석하시고 있는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